여러분, 오늘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16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오늘처럼 눈이 이렇게 많이 온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누가 눈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할 때마다 조금씩 되살아나긴 했는데, 오늘은 제가 눈이 내리는 거,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질 때부터, 이거를 촬영하기 위해서, 오산, 물향기 수목원으로 달려왔거든요. 촬영하다 보니까 양말도 안 신고 그렇게 급히 뛰어나와가지고요. 발이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한국에 와서 발도 시려봤고, 또 16년 만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것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눈이 내려서 눈이 쫙 꺼질 때까지 지금은 도로에 많이 넣기 시작했는데, 이때까지 제가 한 서너 시간 있으면서 다 경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눈 내리지 않은 곳에서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눈이 내렸기 때문에 또 이 눈밭을 보게 되면 우리는 트라우마처럼 항상 생각나는 일들이 많아요. 특히 뭐냐면 이렇게 그 탈북할 때, 거진다 탈북이라는 것은 땅땅 얼었을 때, 겨울에 모든 것이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얗게 얼었을 때, 눈보라가 쌩쌩 부는 그때, 그 다음 날씨가 아주 굳어서 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꽝꽝 얼어가지고 그냥 나가면 눈물 콧물이 다 올 정도로 그렇게 추울 때의 그런 추억들이 되살아나요. 근데 저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중국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갔던 곳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탈북민들이 그 탈북을 하게 되면 압록강을 일단 넘게 되면, 두만강이 아닌 압록강을 일단 넘게 되면 장백현 지구에 7도고 8도고 12도고 막 이런 데서 막 그 동네별로 나오는 쓰레기를 매장하는 매립지가 있어요. 이것이 장백현에 있더라고요. 네, 여기 가게 되면요, 탈북민들이 부글부글부글부글해요. 왜? 일단 강을 건너게 되면 우리가 입고 들어온 아주 거지 같은 옷들을 벗어야 되지. 또 배도 채워야지. 그런데 누가 옷을 주고 뭐 배를 채워줄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 숨어서 이런 것을 또 자기네가 해결을 해야지만 덜 잡히던가, 또 도망가도 기운이 있어서 더 가든가, 이렇게 해결하는 장소예요. 저도 사실 여러 번 그 중국을 건너갔던 어린 친구들을 따라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그 매립지가 있다는 것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언니 넘어가면 거기 산이 있는데 산에 가면 먹을 거 입을 거 신발 별거 다 있다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배도 채우고 옷도 어디로 가든지 가야지, 이렇게 하고 가게 되면 우리 옷차림새를 보고 누가 고발을 한다든가, 또 배가 고파서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아서 오케이 하고 따라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때는 밤에 기본 다 탈북을 하다 보니, 밤이니까 그냥 들어가서 그냥 막 어디 가서 오들오들 떨면서 그냥 날이 새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날이 밝자마자 아닌 게 아니라 탈북자들이 하나 둘씩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렇게 산에서 아랫길을 보게 되면 까마주차, 북한에서 까마주차라고 하는데 자주호차 큰 거 있어요. 그런 차들이 여기서 보면 어떤 차들인가 하면, 공사장에서 훅을 싣고 다니는 그런 차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데 좀 더 높고 더 긴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까마주차라고 했는데, 그 까마주차에 저기 밑에서부터, 산 아래서 보면 밑에서부터 쭉 차들이 7대씩 한 5대씩 쭉 이렇게 산길을 따라 올라와요. 그런 거 보면 차에 가득 쓰레기를 싣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올라와서 쓰레기를 다 버릴 때까지 우리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차가 올라올 때부터 산에 숨어 있던 탈북민들이 오르르 내려와서 차가 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저씨들은, 운전기사 아저씨들은 우리를 절대 고발하지 않았어요. 왜 그냐? 자기네가 올라올 때마다 겨울에, 이 추운 겨울에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자기들이 싣고 오는 그 쓰레기를 뒤지러 우리 그 북한에서 넘어온 꽃제비들이 기다리는 거 불쌍하게 측은지심하게 바라보시면서 정말 고발해주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딱 서게 되면 그 차가 이렇게 그 빵통을 쭉 유압시키니까 내려 쏟아요. 그러면 산 밑으로 쭉 내려가면 거기서 막 그냥 보따리, 그냥 뭐가 들어가 있는 보따리인지도 모르고 비닐 봉지로 고진다. 다 묶어서 버려요. 그 봉지 큰 것들을 다 골라서 일단 막 그냥 어디다 그냥 큰 무대기씩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차들이 가게 되면 그거 봉지를 다 뜯어가지고 보면 거기 겨울 옷도 있고 그다음에 겨울 신발도 중국 신발들은 좋았어요. 안에 솜털도 다 있고 막 겉에 막 이렇게 톨도 다 부츠처럼 생기고 막 이런 가죽 신발들이 많았고 또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손으로 만드는 그런 신발도 있었고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그 만들어 입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단추 채우는 거 있잖아요. 실단추 채우는 거 그런 옷들 빨갛고 까맣고 이런 옷들 그런 것도 막 주워서 막 입어요. 일단 거기서 옷을 주워 입어야지 우리가 어디 고리를 통과해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옷으로 다 갈아입고 신발 다 중국 거로 다 신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봉지 열어놓게 되면 봉지 풀어보게 되면 먹을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사과 얼은 거, 배 얼은 거, 꽈배기, 만투가 고 빵이에요. 하얀 밀가루 빵. 그다음에 무슨 밥, 별이 별게 다 땡땡 얼어가지고 그냥 막 내가 보면 우리 한국으로 비교해 보면 그 음식물 쓰레기죠. 식당에서 뭐 내다 이렇게 버린 거 그 기사들이 다 주워다가 버리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보면 엄청 먹을 것들이 많아요. 금방 주워서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지고 주스온 보따리를 다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사진으로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빽빽한 나무에 거기서 그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비닐 방막들이 있어요. 방막을 이렇게 사각으로 치고 사각으로 친 우에로 또 비닐을 이렇게 덮어서 나지막한 2m 정도 1m 50 정도의 그냥 키가 서지 않는 키지만 조금 꺼버리면 들어갈 수 있을 높이만큼 집을 지어요. 비닐 방막 집을 지어요. 천막처럼. 그래 놓고 거기 안에 주워온 이불이요, 옷, 섬동복이요, 무슨 천자박지다 가득 깔아가지고요. 이만큼 높이 해놓고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수림 속에 위에는 바람이 불지만 밑에는 그래도 고요해요. 그러면 거기 앉아서 버덜버덜 떨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앉아 있으니까 온기가 나는 거예요. 비닐방막을 엄청 씌워놨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막 이렇게 깔아놨으니까 그리고 거기 앉아서 주워온 것들 땅땅이 오른 걸 그걸 막 뜯어먹고 갉아먹고 사과 갉아먹고 배 갉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한동안 좀 마음의 여유로움을 찾아요. 그런데 내가 그때 파라티푸스를 앓다가 들어가다 보니까 엄청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열 나는 거 누가 나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누가 열 난다고 뭐 도와줄 상황이 안 돼요. 절대로. 나랑 아무리 뭐 친한 친구라도 병원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병원에 가도 약을 하나 뭐 처방받을 무슨 그런 게 있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거기서 굶어 죽으면 죽었고 얼어 죽으면 죽었고 누구도 간섭 안 해요. 거기면 중국 땅이고. 그런데 너무 열이 나니까 거기 있는 애기 엄마랑 같이 또 전이는 애기를 얻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애기 때문에 애기가 열이 펄펄 나니까 나도 또 열이 나는 상태지. 그래서 날 보고 순실아 저 아래 마을에 내려갔다 오자. 밤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내려가서 그 쇼메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작은 마트 같은 작은 뭐라 그럴까요? 상가예요. 작은 상가인데 여기 그 중국말로 쇼메대라 그래요. 작은 매대라고 해서 쇼메대라고 하는데 여기 내려가게 되면 중국 사람들은 인정이 많고 도와주기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약을 달라 그러면 줄 수 있어. 내려가자 해서 내려왔거든요. 정말 거기 큰 길 따라 산길을 따라서 내려오니까 바로 큰 길이 되더라고요. 내려가 보니까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마당까지 환한 집이 진짜 쇼메대라고 이렇게 뭐 중국 글자로 다 썼지만 우리가 석 봐도 거긴 쇼메대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문을 뚝뚝뚝뚝 막 대문을 두들기니까 웬 여자가 나와서 문을 열어줘요. 그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중국말로 뭐 어떻게 막 물어보는데 우린 말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머리가 아파. 우린 머리가 아파. 열이 펄펄 나. 그다음에 배도 고파. 옷도 없어서 추워. 그리고 우리는 저기 북한에서 왔어. 그러면서 북한 쪽에 손 내밀면서 그런 방법으로 손짓 방법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알았다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우리를 마당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전화를 해서 약을 가져오게 해주겠으니까 여기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중국 사람들은 다 인정도 많고 잘 도와주는 거로 알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믿었어요. 그분들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전화를 한 게 우린 중국말 하니까 모르잖아요. 공항국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항국에서 조금 있다가 차가 삑 오더니 글쎄 우리를 다 체포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를 체포당하고 우리를 끌고 두 명을 차에 싣고 그 변방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변방대 가자마자 여기에 그 누가 있냐면 통역관이 있어요. 근데 통역관은 우리를 하도 많이 잡아댔기 때문에 얼굴을 다 알아요. 그 아줌마 얼굴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니 또 왔니? 니 또 왔니?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사하면 그냥 우리 둘이만 잡혀서 북송되면 그까짓 거 그렇게 되는 뭐 그까짓 거 하겠죠. 그런데 같이 내려왔던 아줌마는 꼭대기 아이가 있어요. 예, 아이가 있으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가야지. 응? 지금 현재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내려왔지만 산에서 내려왔지만 이제 무슨 위험한 순간이 생겨서 다 뿔뿔이 도망가야 되는 순간이 생기게 되면 그 아이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서로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고 감출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그 통역관한테 얘기를 했어요. 통역관 아저씨, 우리 저기 산에 어저께 밤에 산에서 내려왔는데 아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몇 명이 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까지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 아기들도 많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있냐 없냐 해서 남자는 아기들 3명뿐이고 다 여자들 뿐입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서 우리 보고 조금 있더니 큰 군용 트럭을 갖고 와서 공항국 앞에다 세워놓고 우리 보고 이제 너네가 내려온 길을 정확히 알 수 있겠냐 해서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꼭대기 올라가서 너희 아이를 찾아줄게. 일단 따라가 와. 이래가서니 그 깜깜한 밤에 그 아주머니하고 나를 군용 트럭에다 태웠고 군용 트럭에는 경찰들이 꽉 찼어요. 가득 찼어요. 가득 차고 그다음에 막 그 도로 밑에까지 산 밑에까지 쫙 가서 조용히 차를 세우고 그다음에 둥그렇게 몰아가서 쫙 산을 포위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2명을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 두 명 앞세우고 전에는 뒤에서 살금살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자마자 우리가 내려왔던 길을 아니까 올라가니까 하얀 천막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해놨으니까 경찰들이 그다음에 조용히 가만히 있더니 한 3초 동안 착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요 이따 만에 조명불이잖아요. 갑자기 불이 사방에서 팍 불이 들어오더니 우리 꼼짝하지 말고 거기 앉아있으라. 너희들은 나 체포됐으니까 도망가면 너희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위협적인 그 막 명령 구호를 내리면서 우리를 싹 포위했어요. 그리고 총 같은 거를 막 비닐막 막 찢어려 버리면서 우리를 다 체포했어요. 근데 우리란 게 뭐 힘이 있습니까? 가만 앉아서 어떡하니 벌벌벌벌벌 떨기도 하고 애기들은 앙 울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몽땅 체포돼 가고요. 밧줄에 이 사람 묶고 또 길게 묶어서 또 이 사람 밧줄로 묶어가 쭉 묶어 갖고 산 밑에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또 군용 트럭에다 태우고 또 이제 그 변방대로 들어간 거예요. 한 12시 돼서 점심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좀 나이 좀 들은 아줌마가 있어요. 그 아줌마가 야 이순실이 너 일어나. 야 최고마 너 일어나. 그러더니 막 우리 둘이를 머리끄대 지금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왜 그러냐. 언니 왜 그러냐 했더니 너네들 때문에 너네가 우리를 꼬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잡혔어. 이 변절자야. 이 반역자야 하면서 우리를 또 그 아줌마하고 나하고 그냥 욕하고 막 아이들이 사방에서 머리를 치고 막 우리를 그렇게 막 때리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같이 이게 강을 건넌 사람들이 아니고 산 주변에서 모여서 이렇게 다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위험하고 하니까 끼리끼리 또 모아서 아줌마들끼리 이게 무리를 지거든요. 근데 그 아줌마들이 뭐 우리를 알겠습니까? 뭐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때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말을 했거든요. 아기가 아파서 약을 얻으러 갔다가 그렇게 돼서 군대들이 따라가서 우리를 이렇게 잡아갖고 왔다. 네, 거기에서 한 3일 동안 변방돼서 조사받으면서 우리 그 북송할 준비를 하거든요.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 북한에 건너가면 우리 엄청나게 매맞거든요. 그런데요. 건너가자마자 무리들이 이순실이하고 최구마가 자기네를 고발해가지고 그 무리 속에 있는 사람들 다 잡혔다고 그랬더니 보이보 아새끼들도 우리를 얼마나 때리는지요. 엄청 얻어맞아. 그렇게 사정이 있어서 잡혀가지고 보이부 가서 그 차디찬 감방에
예, 엉덩이를 깔고 앉으면서. 아유, 여러분, 말도 마요. 여름에는 대부분 탈북이 없어요. 여름에는, 예, 여름에는요, 더우니까 군인들도 다 나와서 총 쥐고 지키니까 힘들어요. 근데 겨울에는 얼마나 추우면 군인들도 그 추위 속에 감당이 안 되니까 다, 예, 숨어 있던가 어디 들어가 백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997년도, 그 탈북할 때만 해도 그 브로커 비용이 6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억 줘도 못 데리고 옵니다. 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구독해 주신 분들께는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구독 좀 꼭 눌러주시고 가세요. 제가 오늘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쭉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주 놀러 오시고요. 또 댓글도 많이 올려주세요. 제가 댓글 이제 다 풀어놨어요. 그리고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다 예, 답장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예, 이순실 TV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